144억 달러를 이 직선의 이 추세선으로 비교해서 해보니까 결국에 비트코인 가격은 얼마가 되냐면 14만 1,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14만 1,000달러면은 한 얼마인가요? 4배 정도 오르는 거네요. 그쵸, 4배죠. 지금 현재 오늘도 마켓 둘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켓 둘러보는 리포트 최은영 코비드 리서치 센터 연구위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처음 전해주실 내용은 기관 투자자 동향이죠. 네. 제가 기관 자금 동향 리포트는 자주 여러분들께 이제 분석 위해서 공유 드리곤 하는데, 이번 3분기 동향 보고서 제목은 현물 ETF 승인 초읽기 선행 매매에 나선 기관 자금이고요. 리포트 내용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단기성 기관 자금 동향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비트코인 래퍼 자금이 어떻게 됐는지 보여드리고 있고, 빨간색 박스가 이제 3분기에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핵심 포인트는 10월부터 아무래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임박했다라는 기대가 시장에서 아무래도 높아졌기 때문에 래퍼 자금이 10월부터 최근까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 트렌드는 뭐 이번 주에 확인했을 때까지도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선물 시장 쪽도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빨간색 이제 똑같이 박스가 3분기 동향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다 종합해 봤을 때 결국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상승장 베팅,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이 굉장히 좋고 실제로 상승장을 기관 투자자들이 견인했다라는 거를 선물 시장 지표 쪽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성 기관 자금 지표는 3분기에 굉장히 좋았다. 요거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기성 기관 자금 지표는 어떻게 됐냐?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장기성 기관 자금 지표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크립토 펀드 운용 자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 크립토 펀드를 이제 구성하는 벤처 캐피탈이라던가 어떤 자금 운용사들의 어떤 상황을 보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벤처 캐피탈 투자 자금 규모를 이제 저희가 트래킹해 보곤 하는데, 요번 분기는 보시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금 조달, 그러니까 특히 민간 자금 조달 시장 쪽이 아직까지는 불황이다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 분기까지는 그래도 불황이었지만 그나마 좋았던 거라기보다는 그래도 자금 조달 규모가 어느 정도 유지됐던 이유는 M&A 시장 쪽에서 그래도 굵직굵직한 M&A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나마 벤처 캐피탈 투자 자금 이거를 다 추산을 할 때 그나마 자금 규모가 좀 크게 나왔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M&A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3분기 장기성 기관 자금이 굉장히 안 좋았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성 기관 자금에서 마지막 지표인 코인베이스 쪽을 보시면, 여기서 3분기 쪽에 두 번째 숫자를 보시면 이게 기관 쪽 거래량의 달러 금액 수치인데요. 그걸 보시면 굉장히 많이 이제 2분기 연속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주서한에서 발췌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게 수치가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보통 설명을 하는데요. 네. 이 수치가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코인베이스 쪽에서는 아무래도 유동성 감소와 마켓메이커의 활동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부진하다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지표들이 언젠가는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 회복 시기가 언제일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서 결국엔 유동성이 언제 회복할 거냐, 그리고 마켓메이커가 언제쯤 활동이 다시 되살아날 거냐, 이 시기가 중요한 건데, 이 시기는 결국에 이제 다시 그 다음에 이제 키 이슈로 말씀드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라던가 이런 게 출시돼서 정말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뭐 마켓메이커가 정말 유동성 공급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정말 이런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의 거래량이, 그러니까 기관 쪽 거래량이 되살아나는 데에 어떤 원인 제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성 기관 자금 지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회복이
좀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좀 지연 쪽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분기의 키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3분기 이슈 같은 경우는 아까 10월에 키 이슈라고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는 거의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될 것이다라는 기대는 이미 많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다음에는 뭐냐인데 그걸 이제 잘 보여주는 표가 이 표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는 이미 이더리움 현물 ETF를 이미 출시한 회사가 지금 표에는 5군데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11월 7일 기준인 거고 지금 현재는 블랙록이랑 프랭클린 템플턴 2개가 더 애드가 돼서 현재 시점으로는 7개가 되는 거죠. 7개 회사가 이미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한 상태인 거고 네. 그럼 만약에 비트코인 현물 기반 ETF가 출시가 되면 이더리움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일 내에 될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냐? 저희 생각에는 다른 알트코인, 이더리움 말고 다른 알트코인 현물 ETF도 출시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SEC가 현물 ETF의 기초 자산으로 인정되는 그 논리를 가지고 뭔가 자산운용사들이랑 이제 싸운달까? 싸운 게 아니라 SEC를 오히려 설득하고 있는데 그 설득 논리가 한번 받아들여지면 결국에 같은 현물 ETF의 기초 자산만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SEC가 받아들인 그 논리를 그러니까 기초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형 알트코인이 이미 시장에 엄청 많고 그리고 지금 나중에 보여드릴 이 차트를 보시면 이게 지금 숫자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레이스케일이라던가 아니면 미국 내 말고도 유럽처럼 미국보다 훨씬 뭔가 ETF나 ETP나 가상자산 현물 관련 ETP가 뭔가 승인이 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 나라들에 있는 ETP만 봐도 이미 기관 자금의 알트코인에 대한 수요를 그러니까 보여주는 여러 이제 투자 상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유럽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군으로 된 거, 그리고 뭐 현물로 된 뭐 자산, 뭐 가상자산, 여러 가상자산으로 된 ETF가 많은 걸로 보아서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되면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알트코인 ETF가 출시된다는 거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많이 높아질 수 있다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한 얘기를 한 번만 좀 종합을 해보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시장에 이미 그레이스케일의 트러스트 가격이라든지 알트코인 트러스트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기관 투자자들이 알트코인 현물 ETF에 알트코인 자체에 관심이 많고 알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엿보고 있다라는 말씀인데 네. 근데 그게 사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나 아니면 알트코인 본체의 가격에 그렇게 아주 잘 반영이 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어떤 기회나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가격 얘기? 가격 얘기 빼고 그러면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호재가 남아있다. 그럼 이 정도로. 호재죠. 네. 저게 만약에 도입이 된다고 하면 갑자기 블랙락에 우리 솔라나 ETF도 할래 이러면 또 올라갈 호재죠. 테니까 호재니까. 네. 그 정도로 요거는 정리를 하고 리플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이제 리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럼 이제 리플 IPO와 가격 너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제 리플 IPO가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전에도 리플 IPO가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최근에 리플 IR 담당자를 이제 구한다는 이제 공고가 났었죠. 근데 이게 IR 업무가 그 상장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플 IPO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가 많이 올라갔는데 저희가 주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주식을 생각해 본다면 IPO 됐을 때 주식 가격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단기에는 되게 많이 올라요. 단기에는 많이 오르는데 사실 1, 2년의 어떤 그 해당 주식의 가격 흐름을 보면 상이하거든요. 뭐 대부분은 뭐 좀 확 내려갔다가 그
그 회사의 실적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 네. 그럼 과연 주식은 아니지만 XRP 가격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럼 똑같이 단기적으로는 호재로 작용을 할 거예요. 그럼 장기적으로는 판단하기가 주식과 마찬가지로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을 판단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시나리오와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둘 다 제시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긍정적인 시나리오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뭐냐? 그럼 IPO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IPO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결국에 기업이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다. 그래서 주식을 발행을 하면 결국에 어떤 거래소에 상장이 되고 그 상장 회사가 되면 공시 의무를 부과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상장 회사라는 측면 그리고 자금 조달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금 조달 측면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수십억 달러가 주달이 될 것이다. 그럼 그 다음 질문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자금은 조달되는데 이게 XRP 가격이 오르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결국에 리플이 어떤 자금을 어떻게 쓸 것이냐가 좌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결국에 송금 솔루션에 잘 자금을 투자를 해서 좋은 솔루션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XRP XRPL 생태계를 잘 만들어서 이제 생태계가 잘 만들어질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XRP가 굉장히 잘 뭔가 자금 조달의 어떤 혜택을 누린다면 이게 완전히 XRP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네. 그 다음에 상장회사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거는 맨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정보 혜택을 많이 누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장회사가 된다면 공시 의무를 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XRP도 굉장히 수혜를 많이 입을 것 같고 그리고 상장회사가 된다면은 이거로 인해서 뭐 가상자산을 잘 모르는 투자자분들도 자동으로 XRP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하게 되고 알게 됨으로써 XRP에 대해서 투자하시게 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금을 이상한 데에 쓰는 거. 뭐 단기 실적에 치중을 해가지고 뭐 좋은 솔루션을 만들기보다는 단기 실적에 치중을 해서 뭐 주가를 이렇게 올린다거나 뭐 아니면은 다른 실적에만 이제 치중을 해서 XRP 생태계나 이런 데에 이제 안 들어가게 하고 이제 혜택을 못 누리는 경우에는 XRP 가격이 오르지 못할 것이다. 이 정도로 이제 시나리오별로 이제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IPO를 하냐 안 하냐로 뭐 생각을 할 수는 없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시나리오 분석을 왜 하느냐를 생각해 본다면 결국에는 리플이랑 XRP를 같게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거 중앙화 이슈가 있다라고 비판하는 것보다는 생각보다는 리플과 XRP가 그렇게 막 뭐 배타적인 관계 배제적이고 독점적인 관계는 아니다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뉴스는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아마 XRP 투자자들이 그럼 우리 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보고 계실 텐데 사실은 실제로 근데 그런 뉴스 자체는 또 많이 나오거든요. 무슨 어떤 금융사랑 무슨 파트너십을 하기로 했다. 뭐 이런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리플랩스와 XRP 가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로 뭔가가 작동하는 그래서 송금 서비스를 어디랑 하기로 했대. 아니면 뭐 이런 실험을 한대. 네네. 이런 뉴스가 나와야지만 사실 가격이 오르는 것이고 IPO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그것만으로 장밋빛 가격을 좀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 메시지도 있을 것 같고 여기서 특히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뭐 중앙화 비판이라던가 어떤 무조건적인 비판이라기보다는 좀 이분법적으로 판단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고 또 무엇보다 어떤 투자자적인 관심은 되게 높은데 실제적으로 어떤 자산에 대한 그리고 분산 원장이라던가 아니면 생태계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시려는 목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면 되나요? 네.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후에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최근에 코인쉐어스에서 저희가 레포 자금을 참조할 때 이제 그 부분에 이제 보고서를 쓰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 애널리스트 분께서 가격을 아예 구체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돼서 이 전체 가격 중에 한 10% 정도 규모가 자기네 포트폴리오의 약 1% 정도 웨이트로 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비중을 두고 투자를 한다. 네.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는 첫 해에만 144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된다. 요거를 첫 번째 가정으로 하시고 계세요. 요거는 이제 가장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보통 네. 1%를 많이 잡죠. 144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된다. 이게 첫 번째 가정이고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지금 뭘 하고 있냐? 그러면은 자금이 유입된다고 그래서 과연 가격이 상승하냐 이거를 묻고 계세요.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는 뭘 하고 있냐면 연도별로 자금이 들어올 때 비트코인 가격이랑 매칭해보자. 과연 그러냐. 그렇게 봤을 때 굉장히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 보면은 자기가 봤을 때 연도별로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진 않다. 오히려 상승기에 자금이 들어오는 것 같다. 그러니까 반대인 거죠. 상승기에 오히려 자금이 들어오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그런데 이거를 주별로 뜯어서 봤을 때 주별로 뜯어서 뭔가 분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상관관계를 뭐 모델링을 해서 분석을 하신 것 같은데 X축이 그러니까 자금 흐름 그리고 오른쪽이 가격 변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 변화 해가지고 X축과 Y축으로 해서 이제 찍어서 이제 뭐를 돌렸는데 보니까 이 직선이 모델링을 한 결과고 이 직선이 실제 데이터를 설명하는 R 스퀘어를 보니까 31%나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31% 정도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높은 수치죠. 네. 그러니까 이 수치를 기준으로 아까 144억 달러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144억 달러를 이 직선에 이 추세선으로 비교해서 해보니까 결국에 비트코인 가격은 얼마가 되냐면 14만 1,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14만 1,000달러면은 한 얼마인가요? 4배 정도 오르는 거네요. 그쵸, 4배죠. 지금 현재 기준으로. 1%가? 그쵸, 1%가. 그러면서 이제 막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상승 효과를 누린다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수치적인 이제 거를 이제 믿지 말고, 왜냐면은 지금 이 가정에서는 뭐 규제 불확실성이라던가, 지금 현재 기업들의 어떤 비트코인 수용도 지금 진행은 되고 있지만 수용이 굉장히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가정을 다 배제하고 순수한 자금의 유입에 대한 상승 효과만 이제 짐작한 거기 때문에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결국에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에 대한 어떤 자금 유입과 가격 상승 효과를 이제 보여주고 싶었다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도 14만 1,000달러 이거보다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시장에 대한 효과, 그러니까 이 정도다. 계산을 굳이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정도. 하면은 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하여튼 마지막에 굉장히 14만 1,000달러. 임팩트 있게 1% 이제 이게 시나리오가 저도 이 자료 봤는데 5% 자료도 있었죠. 네, 맞아요. 네. 네. 5%일 때는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더 많이 더 올라간다. 많이 오르는 거. 네. 얘기를 드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5%는 좀 현실성이 이렇게 높아 보이진 않고 단기에는 특히. 근데 이제 특히 뭐 이전에 그 이제 정성문 센터장님도 나오셔서 잠깐 얘기했지만 1% 정도는 충분히 리즈너블한 이제 수치다 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많은 분들이 좀 1%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저마다의 계산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뭐 14만도 있었고 12만도 있었고 그쵸. 4만도 있었고 뭐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가격이 지금보다 오르는 건 낫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제가 아까 이제 요즘에 레거시 미디어랑 인터뷰하는 얘기 잠깐 했었는데 근황 토크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이 얘기였고, 두 번째는 그럼 지금 사도 되느냐, 이 질문 제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사도 되느냐가 더 중요한 질문이겠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4배 정도가 오른다고 하면 뭐 지금도 솔직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하지만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니까요.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